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07%가 상승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6%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도 역시 외국인이 1049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경계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유지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개인들이 전일에 예탁금이 60조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36억이나 좀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주봉상 차트로 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 표시가 나와 있듯이 과매수 국면에서 이 코스피 지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계 심리는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16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닥 지수가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수 신호가 좀 뜨면서 우상향 쪽으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좀 그려졌고, 전일과 오늘 상당히 좀 좋은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외국인이 131억 원 매수해줬고, 개인은 762억 원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은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윗부분에 대한 경기 심리는 여전히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주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서서히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주봉상 개념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지수상 판단하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주요 이슈와 움직인 섹터나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화이자 최종 백신 예방률 95%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화이자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가 94%가 넘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가 94%가 넘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속보로 좀 들어와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에서 면역 반응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SK케미칼, CMO 기업을 좀 주목하자라고 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10% 폭등을 좀 했었고,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서 전기차 매출만이 아니라 전기차와 연동되는 운송, 태양열 에너지, 에너지 보관 등 전반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LG화학과 삼성 SDI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103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 부분은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하나의 어떤 제공되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핫 트렌드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025년까지 전기차 750기, 수소차 충전소 114개 구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관련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무 체결을 한 상태고요. 이 협약의 골자 내용은 도심 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를 활용해서 미래차 복합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차 충전기, 수소 충전소, 전기차는 충전기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구축을 해나가야 되고 현재로서는 각각 146기, 2기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에 이제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등교 중단 조치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등교 중단 조치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이 연내에 접종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일은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대 확진자와 이 과일 우려 속에서 일본 시장이 1.1%나 하락했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일에 우리나라의 매물 출해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이 됐으나 오히려 중국 시장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는 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을 기반으로 해서 신흥국 쪽에 자금 유입이 되는데 계속해서 유입이 될까요? 퀘스천 마크. 일단은 컨셉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은 그날의 관련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그려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나와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덩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3분기 근로소득과 소비지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3분기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명목 소득은 530만 5천 원이다. 1년 전 대비해서 1.6%나 이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다만 2분기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경기의 어떤 회복을 염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반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된 2분기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3분기 코로나 여파에서 감소 전환이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또 일부 특별한 조건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웅제약 균주소송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태인데요. 새벽에 메디톡스가 보톨리움 톡신 균주 도용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인데 최종 판결은 지난 8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 결정을 인용하고 파기 혹은 일부 조정 중 하나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측으로서는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추가 법정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뭐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 눈에서 가장 좋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무사히 잘 넘어갔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고 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내일 요 부분이 잘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 제출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실제로 나와서 상당히 좀 잘 사회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증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과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한원 시스템이나 만도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급등, 친환경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원 시스템 상승은 미국계 펀드 중장기 관점 신규 매수에 의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한원 시스템과 만도, MS 오토텍, 우리산업, 한라홀딩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만도. 자, 만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도는 아다스가 있죠. 아다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결국은 스마트카로 가는 길목에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4분기,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순위 각각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44,100원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감안했을 때 54,500원 정도 목표가를 평균적으로 잡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3.6%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N자형으로 해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부터 계속해서 만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로 봤을 때는 이 만도가 아마존 배송 차량의 첨단 운전자 시스템 아다스 부품 공급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만도가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좀 쪼그라들어 있는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지만은 현재로서는 수급과 차트는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 부족한 이런 부분이 아다스의 부품 공급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던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더 주문을 한 번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넣는 케이스와 1억 원 이상 넣는 케이스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어떤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오늘 뭐 10시 기점으로 해서 조금 누그러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한원 시스템이에요. 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죠. 급등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원 시스템이 금일 2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4, 4분기의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고 내년 1분기에도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100%, 155%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2분기를 바닥을 찍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현상을 보면은 외국인의 이제 급격한 매수세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주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시스템 좀 보면은 자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14,000원 전후 정도까지 한번 오게 되면은 하단 13,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주가는 과하게 한번 상승하고 난 뒤에는 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LG와 아이폰 카메라 모듈 증산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된다. 아이폰 역대급 대기 수요의 신모델 판매 호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애플 원가 절감 전략의 판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수량은 증가할 것이다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장주죠. LG 이노텍 이외에 나무가 이런 종목들, 나노스, 코렌, 뭐 동훈 아나텍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의를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LG 이노텍이 먼저 갔죠. 먼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LG 이노텍이 먼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가격 조정이 나왔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간 사이에 삼성전기가,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제가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 했더니 결국은 삼성전기도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추구하는 바는 좀 다르죠. 삼성전기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MLCC라고 말씀을 드렸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이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6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지켜지고 오늘 금일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신호가 좀 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최근 증권가에서 한 2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2만 원 잡고 16만 1,000원이면은 목표가가 한 36%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고요. 금일 세력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세력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특히나 더 장이 거의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일 특징주 중에서 이제 헬릭스미스와 코리아센터, 뭐 인크로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광고 취급고 증가의 올해 최대 실적이 이제 전망이 되는 게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크로스만 좀 볼게요.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수준에서 세력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은 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주가는 좀 차분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패턴, 내년 1분기에도 증가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적절한 조정 다음에 재차 좀 상승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더불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무려 뭐 상한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로. 상당히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돼 있죠? 내리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신규로 발행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말까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되게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이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헬릭 스미스가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임되는 부분을 면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거나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임상에 대한 결과죠. 그런 부분도 좋게 나와주고 있어서 헬릭 스미스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헬릭 스미스가 뭐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분들이 한 수익이 나서 좋겠지만은 그렇지, 상당히 고점에서 거의 68,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17,000원대까지 빠진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태고, 급락이 나왔던 자리 43,000원대에는 거의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가 진행되고 있는 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지금 주목받은 종목은요. 네,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자,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라고, 내용이 또 나왔죠. 그래서 2025년까지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 가능한 5G 등 ITC 활용 스마트 병원 18개 선도 매출을 구축을 하고요. 2024년까지는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강 취약 계층에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 명을 확대 계획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그동안에 좀 많이 주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오팩트 이런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원격 의료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지금 스마트폰 PC와는 메모리 소요 등이 긍정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향후에 연간 3억대 수준의 PC를 대신해서 13억 이상의 스마트폰의 이제 수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국의 EUV 전용 시스템 LSI 공장 설립 확정이 됐고요. 비메모리 시스템 LSI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나페스라든가 칩셋 미디어, FST, 네페스, 알파홀딩스, TSE 이런 종목들, 즉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칩셋 미디어만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예전에 제가 MBN 매일경제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만은 주목을 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거의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럴 때 상당히 지루하게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19,000원대가 15,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해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 투자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매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성, 그 다음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자, 자본 총계가 316억입니다. 현금 유보율이 무려 536%고 부채 비율이 8.43%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배당을 1% 이상 해주는 기업으로 지금 기존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칩셋 미디어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 꾸준히 매출액 3년 2평, 매출액 1년 2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예정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이런 또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칩셋 미디어, 뭐 성장성과 수익성은 최근에 좀 쪼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차트가 이제 개선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칩셋 미디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오후 특징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술인데요. SK건설과 해상폭력단지 사업 MOU 체결. 여기서 해상폭력단지 사업 MOU 체결.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유니슨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제넥신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일상 진행 중으로 내년 9월에 승인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넥시 같은 경우에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는, 기대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는 지금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넥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꾸준히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올랐습니다만은 이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현재 지금 세력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을 쭉 샀다가 마지막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회사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은 보통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재무적 안정성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 말씀드리고, 자본 총계가 4,961억 원인데요. 현금 유보율이 무려 3,980% 이상 갖고 있다는 게 대단히 눈에 좀 띕니다. 근데 영업이 이런 부분 대단히 약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 업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유전자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특징주 중에서 제넥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 양산 체제 구축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건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참여에 의해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상승 마감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코비드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봉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소폭 상승 마감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상회를 했고요. 3차 팬데믹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일에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급등과 GM의 전기차 산업 가속화 전략 발표, 이런 부분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강세가 또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구두개인 및 글로벌 C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작용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테슬라와 이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주목에 의해서 지금 금일 좀 강세로 나온 게 LG화학과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강세 지속 속에서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테슬라가 미국의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더욱더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성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LG누텍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그 이유는 카메라 모듈 증상과 전장 부품 실적이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판 사업부 실적 개선 및 전장 부문 사업부 흑자 전환 등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에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헬릭스 미스 상한가 같습니다.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 임상 3- 이상 첫 환자 투약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해서 15개의 임상 시험 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자, 약세로 돌아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HMM. 2,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생했죠. 코스닥 시장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금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최대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